네, 반갑습니다. 사무엘 먼저 정리입니다. 우리 8강이죠? 개인과 사회와 단원인데, 요 단원부터 8강, 9강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고, 우리 개인의 사회와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내용이 좀 많아. 그리고, 제가 계속 막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는 건 아니고, 작년에 평가원에서 여기를 좀 헷갈리게 했어. 9평에서. 근데 저랑 이제 수특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막 메가 1타 선생님이 5개념을 냈다고 막 집중적으로 공격한 그게 이제 요 단원이 되겠고, 요 단원은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요게 이제 9강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8강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사회와 기관이 있어. 사회기관이 이제 4종류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이 7개, 그 다음에 사회조직 3개 해서 총 10개가 나오고, 사회기관 4개를 더해서 총 14가지의 개념을 한꺼번에 한 문제에 퉁쳐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기관부터 좀 제대로 정리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랑 개념 내용을 조금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사회화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어, 우리 저의 수제자가 지금 앞에 있죠? 그러면 사회화가 뭐야? 이거 내가 수특 뗐다. 사회화가 뭐야? 지금부터 제가 쓰는 거는 수특이나 다른 강사들 개념서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사회화가 뭐야? 사회문화에서 말하는 사회화가 내가 뭐라 그랬어? 인간, 2글자라고, 2글자. 어? 사회화는 교육이랑 같은 뜻이야. 사회학에서는. 사회화는 교육이다. 일단 요거 정리하세요. 사회화는 교육이에요. 또 우리 사회문화에 나오는 사회화에 유형이 2가지가 있는데, 음. 자, 첫 번째는 얘기사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제사회화인데, 선생님, 탈사회화도 있던데요? 막 이러면 물어볼 수도 있는데, 탈사회화는 최근 5개년 수능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얘기사회화랑 제사회화는 작년 평가에 나왔어. 그래서 이거 2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얘기사회화는 소속될 예정이거나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집단에 얘네가 이제 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아니면 뭐 기술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뭐 예를 들면은 너가 이제 한국외대에 입학하고 싶다. 그럼 한국외대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이제 수능을 잘 봐야겠죠.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뭐 너가 군대에 간다. 그럼 이제 군인이라는 그 군대라는 집단에서 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아니면 신념, 행동 방식들을 익히기 위해서 어디를 가? 훈련소를 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 사회하고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가치관이나 아니면 행동 방식을 그 집단에 소속되기 이전에 미리 습득하는 거야. 미리 습득하는 거.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뭐가 있냐면은 어, 군대 입대하기 전에 훈련소에 가는 거. 아니면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에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대학에 이제 가면 뭐 세터 이런 거 할 거거든. 저희 학교도 세터 했는데 저도 이제 과 회장이라서 갔어야 되는데 가지는 못했고요. 내가 거기 가서 뭐해? 5살 막 6살 차이 나는 애들이랑 뭐해? 술 게임에? 이제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대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소양 이런 것도 이제 가르쳐 준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은 어, 보통 이제 입학하기 전에 술을 죽도록 마셔보는 그런 일은 많이 없는 걸로 알아요. 뭐 기껏 해봤자 뭐 1월 1일에 친구들이랑 마시고 그러는 건데 대학에 오면은 이제 은퇴 같은 선배들이 맨날 술 먹자 그러거든. 어? 이제 선배랑 술 마실 때 뭐 예의 없게 뭐 이런 짓 싸가지 없게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술 먹고 올바르게 토하는 법. 뭐야? 재빠르게 화장실로 뛰쳐가서 이제 변기에다가 하셔야지. 뭐 술자리에서 하거나 뭐 옷에다가 하거나 뭐 그러시면 안 된다. 뭐 그런 거를 이제 가르치는 게 신입생 OT.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사야는 음,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음, 기존의 가치관과 다른 새로운 가치관이나 아니면은 기술을 습득하는 게 제사회입니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할아버지들, 우리 할머니는 제가 집에만 가면은 카톡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요. 카카오톡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막 알려주잖아? 그럼 이제 집에 가면은 잘 도착했냐고 문자가 와요. 카톡을 내가 1시간 동안 카톡하는 법 알려줬는데 문자가 와. 그리고 다음에 또 가면 카톡하는 법을 또 물어봐요. 그것도 문자가 와. 노인 상대로 한 정보와 교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제4회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음, 자, 두 번째는 이제 사회화 기관인데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사회화 기관 4가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어. 사회화 내용. 그래서 어떤 사회화를 하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차적 사회기관이 있고 2차적 사회기관이 있어. 자, 1차적 사회기관은 기초적 수준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2차적 사회는 전문적 수준의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좀 애매하잖아. 도대체 어디까지가 기초적이고 어디까지가 전문적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기초적이고 전문적인 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 사회학자들은 보통 6세 이전, 얘는 6세 이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화를 구분으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나누는데 내가 여기서 방금 6세 이상 이전에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일반적으로. 야,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영어 유치원이라는 거를 하면서 애들한테 조기 영어 교육을 시킨 나라가 없어. 그 일반적인 거 아니야? 일반적인 게 아니야. 영어, 이런 외국어는 2차적 수준의 전문적 수준의 사회야. 요즘 대치동에 가면은, 나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아닌가? 어저께인가? 화요일이면 어저께니? 그저께죠. 내가 그저께 대치러셀에 갔는데, 대치러셀에 이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엄마랑 애가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애가 영어 발음이 진짜 개오져요. 그 영어를 진짜 나보다 훨씬 잘해. 그럼 그건 전문적인 거야, 기초적인 거야? 존나 전문적인 거지. 어? 그래서 유치원은 1차적 사회기관이냐, 2차적 사회기관이냐, 구분하기가 좀 애매해요. 어.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밥상머리 예절교육, 몇 차적이야? 1차적. 아니면은, 음, 뭐, 뛰는 법, 이런 거. 뛰는 법을 가르쳤다. 그럼 몇 차적이야? 1차적. 수능 사용하는 2차적.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사회 내용에 따른 구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설립 목적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음, 공식적 사회기관과 어, 비공식적 사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사회기관은 설립 목적이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거고요. 자,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설립 목적이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이 된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교육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교육 이외의 목적이라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비공식적 사회기관도 설립 목적이 사회화가 아닐 뿐이지, 얘네도 사회화가 이루어집니다. 얘도 사회가 이루어져요. 이제 공식적 사회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학교가 많이 나오고요.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거잖아.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훈련소. 이건 이제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습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훈련소 아니면은 뭐 교육, 각종 교육 시설이 있어요. 뭐 교직원, 연수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 교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사회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 시설에 해당하는 이런 게 이제 공식적 사회기관이고, 비공식적 사회기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회사거든. 그럼 막 유튜브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회사는 배우는 곳이 아니야, 일하는 곳이지, 이런 대사 있잖아. 근데 그거는 멍청해서 그래요. 그건 이제 개꼰대 새끼들이 멍청해서 그런 거고, 회사에서도 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직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카페를 취직을 했는데 경력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뽑기 어렵다,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제 점장한테 뭐라 하시느냐, 점장님, 여기도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라서 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르쳐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회사에서 이제 뭐 그 회사에서 뭐 요구하는 뭐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입사를 해서 배우는 거지, 입사하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이제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각종 시민단체, 노동조합, 아니면 뭐 환경단체, 이런 거에서도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요즘 조금 이제 사설에서 밀어주는 게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저랑 수특 때 했죠. 그래서 요즘 살짝 밀어주는 게 이제 대중매체인데, 대중매체가 기관이냐 이런 거에 좀 논란이 있어. 근데 이제 사회학자들이 대중매체도 기관이라고 보기로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제 영상을 보는 것도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사회화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죠. 유튜브가 공부하라고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 근데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비공식적 사회기관도 사회화가
집니다. 사회화 기관이라서 그래요. 사회화 기관이라서 사회화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요 네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자, 세 번째가 여기도 안 나온다고? 여기다 쓸게요. 조금 위에다 쓸게요. 지위라는 게 있어. 지위. 이것도 이제 나랑 수특 때 정말 귀에 딱지가 붙도록 했죠. 했어, 안 했어? 했으면 이제 기억을 하겠네요. 지위가 뭐야? 이상? 끝말잇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이상. 그게 아니라, 아니, 뭐라는 거야. 어? 실제 사회에서 위치.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라 그랬잖아. 이거 내가 빨간색으로 쓴 데 이유가 있어요. 실제 사회에 밑줄 치세요. 이게 나중에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위에는 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귀속 지위가 있고, 두 번째가 성취 지위가 있어요. 자, 귀속 지위는 뭐야? 태어날 때부터.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러면 노인, 성취 지위야, 귀속 지위야? 그럼 너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귀속 지위는 자연 발생적으로 얻어지는 지위가 귀속지입니다. 그냥 자연의 섭리대로, 그냥 내가 남자로 태어나면은 아들인 거잖아. 자연 발생적인 거죠. 아들로 태어났다가 좀 크면 청소년이 되죠. 자연 발생적이지. 너가 청소년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취지위는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능력에 따라, 능령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얘는 우리가 따내야 돼.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획득한다 그래요. 그래서 획득하는 지입니다. 획득. 그래서 이렇게 나뉘고요. 제가 꼭 설명을 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좀 심화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위가 아닌 것을 요즘에 평가해서 내거든?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어, 지위가 아닌 것. 뭐가 있었어? 개인의 신념. 모르는 거야. 어, 이상주의. 요거를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지? 네. 이상주의자. 뭐 예를 들면은 평화주의자, 아니면은 뭐 채식주의자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지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지위가 아니고요. 또 뭐 있었어? 영화의 배우. 응. 영화나 아니면은 드라마의 배역이 있어. 요거는 왜 지위가 아니야? 실제 사회에서 차지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 영화나 드라마는 가상의 사회잖아. 가상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인 역할은 지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마지막, 악성미로. 악성 민원인이 아니라 별명이 있어요. 별명. 이제 별명은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뭐뭐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은 이제 지위가 아닙니다. 별명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아니야. 이런 것들은 지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우리 성취 지위는 어떻게 문제에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억은 성취 지위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기억은 갑의 성취 지위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둘은 명백히 다른 표현이에요. 명백히 다른 표현이야. 얘는 이 기억이 실제로 노력이나 능력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지위인지, 성취 지위의 진위 여부만 판단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소방관은 성취 지위냐? 그럼 소방관이라는 것은 실제 사회에서 특정인이 차지할 수 있는 위치가 맞아서 지위가 맞고 자연 발생적인 거야? 노력이나 능력에 따라 획득하는 지위인 거야? 획득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기억은 그럼 소방관은 성취지위가 맞구나 이렇게 판단. 성취지위의 진위 여부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얘는 진위 여부 플러스 실제로 달성했는지도 파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응? 서울대생을 꿈꾼 상민이는 아쉽게도, 이러면 이제 또 특정 대학을 비난하는 모양이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네모 대 학생이 되었다. 자, 1번 서울대생은 상취지위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서울대생이라는 거는 실제 사회에서 누군가가 차지할 수 있는 위치고 노력이나 능력에 따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취지 맞는데, 그러면 서울대생은 상민이의 성취지위냐? 맞아, 틀려? 아니죠. 왜? 성민이는 실제로 서울대생이라는 지위를 달성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은 요건 틀렸다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이 두 개 굉장히 중요하다 얘들아. 자, 우리 마지막 여기 나오니? 여기도 나와? 어, 역할이 있어요. 역할도 나랑 정말 많이 했지. 형님 역할이 뭐야? 역할이 뭐야? 말할 줄 알아야 돼. 개인에게 닥치세요. 어, 특정한 지위에 대해 타인이 거는 기대가 역할입니다. 내가 지금, 지금 이 시간에 내 지위가 뭐야? 강의가 아니라 지위는 위치라고. 지위, 내가 강사. 직업이 강의야? 나는 이제 강사라는 특정한 지위를 갖고 있는데, 강사라는 직업, 지위에 대해서 상민이라는 학생이나 은택이라는 조교가 어떤 기대를 걸 수 있어? 너는 좀 잘 가르쳐라. 수업 좀 빨리 끝내라. 은택이는 돈을 밀리지 말고 줘라.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역할이야. 타인이 거는 기대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돼.
아, 넌 강사로서 밥을 조금만 먹어라. 이거는 강사로서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걸 수 있는 기대야? 그러면 넌 강사로서 과속을 하지 말아라. 돼, 안 돼?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특정 지위에 대해서 타당하게 걸 수 있는 기대가 이제 역할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역할이랑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개념이 역할, 행동이라는 개념이 있어. 역할, 행동은 어, 실제 행동 방식을 역할,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강사죠. 나에 대해서 상민이는 학생이고 은택이는 조교고 그 다음에 갑은 학부모야. 상민이는 나한테 무슨 기대를 걸었냐면은 5개념 없는 깔끔한 강의를 해달라 라는 기대를 걸었어요. 은택이는 월급을 임금 체불을 하지 말아라. 저는 실제로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럼 이제 학부모는 나한테 무슨 기대를 거냐면 숙제를 좀 많이 내줘라 이런 기대를 걸었어. 근데 내가 실제로 5개념 없이 깔끔하게 수업해요. 저는 5개념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 역할, 누군가가 나한테 거는 기대를 잘 수행했지. 이 수행을 한 게 역할 행동이고, 그럼 실제 행동 방식이 역할과 부합할 수도 있고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상민이 엄마가 우리 상민이 숙제 좀 많이 내주세요 이랬는데 내가 숙제를 조금만 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 역할에 부합한 거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래서 역할에 부합하면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부합하지 않으면은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선생님 이번 달까지만 하시죠. 이런 식으로. 응? 이런 보상이나 제재는 역할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해서 하는 거야. 누군가가 나한테 기대를 걸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거나 제재를 할 수는 없어요. 응. 그렇잖아. 은퇴가 촬영 좀 똑바로 해 라고 얘기를 했어. 똑바로 해라고 내가 기대를 걸면서 내가 기대를 걸었으니까 돈을 2배 줄게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은퇴 얘가 실제로 촬영을 똑바로 했어. 그럼 역할에 부합을 한 거지. 그러면은 얘따 월급 이렇게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역할 갈등이라는 게 있는데, 역할 갈등도 정말 많이 했어요, 상민아. 역할 갈등이 뭐야?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역할끼리 충돌하는 거지. 그럼 역할 갈등에서 별이 왜 이래? 역할 갈등에서 지위는 몇 개 나올 수 있어? 누가 그따구로 가르쳐요? 제가요? 지위는 한 개만
나올 수도 있어요. 응?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가 이거야. 뭐, 회사원으로서 출근을 할지, 응? 아니면은 뭐 아빠로서 자녀를 돌볼지. 그럼 출근을 하라는 거는 회사원한테 걸 수 있는 기대지. 이건 회사원의 역할이죠. 자, 애를 돌봐라. 이거는 아빠한테 걸 수 있는 기대지. 그럼 이건 아빠의 역할이죠. 서로 다른 두 역할의 충돌이 나온 거고, 이거는 회사원으로서의 역할 하나, 아빠로서의 역할 하나가 나온 거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있어. 응? 근데 A 지역은 산불이 났고 B 지역은 대형 싱크홀이 생긴 거야. 그럼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게 이제 같은 지역구로 할게. 이 정치인의 지역구요. 내 지역구인 A 지역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와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기대를 할 수 있지. B 지역 사람들은 우리 싱크홀 대책 세워달라고 기대할 수 있지. 그럼 정치인은 A 지역을 방문할지 B 지역을 방문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역할이 몇 개야? 역할 역할은 기대라고. 두 개요. 지금 A 지역 방문해달라, B 지역 방문해달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이 충돌하고 있죠. 지위는 몇 개야? 지위는 한 개요. 지위는 하나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의 충돌인 거라서 역할 갈등이야. 지위 갈등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수능 완성할 때 또 물어볼 거거든. 그때도 모르면은 배드민턴 라켓으로 스매싱을 때려버릴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막 이거 설명해라 저거 설명해라 이렇게 써오긴 했는데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응. 됐나요? 네, 그러면은 그럼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6번이에요. 자, 어린 시절 프로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갑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농구부 훈련했는데 대중매체에서 접한 발레에 빠져들어 진로를 발레로 바꿨대요. 너무 다른 거 아닌가? 갑은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을 반대하는 어머니와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뛰어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발레를 배우기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유망주로 주목하게 되었고 유명 발레단에서 활약하는 무용수가 되었다. 자, 기역과 시옷은 모두 나왔죠? 갑의 성취주의냐? 그러면은 내가 뭐 판단해야 된다 그랬어? 두 가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지위가 맞냐? 두 번째는 밥이 달성 여부도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은 프로 농구 선수는 갑이 달성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갑의 지위가 아니에요. 2번 초등학교는 공식적 사회기관이죠. 대중매체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지위 무슨 지위야? 귀속지위인데 자, 너는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였어? 태어날 때는 아가였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거는 성취지위예요. 자, 4번 미음은 역할 갈등이냐?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여기 지금 서로 다른 두 역할이 안 나왔어요. 역할 갈등 아니에요. 비읍은 비읍에서 갑은 얘기사회와 발레단에서 그냥 활약했다 그래서 활약했다 그랬지 뭐 발레단에서 무용수가 되기 위한 뭐 가치관을 습득했다 이런 얘기 없기 때문에 얘기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우리가 써 포인트. 10번 자, 부부 소방관인 갑과 갑의 남편은 큰 화재를 진압한 공로가 인정되어 정부부터 표창을 받았고 여러 방송사로부터 출연 요청도 받았는데 방송 출연을 원했던 갑의 남편과 달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갑은 남편과 갈등을 겪게 됐대요. 그럼 여기서 갈등은 역할 갈등이야? 왜 아니야?
역할 간의 갈등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역할이 나오지 않았어요. 막내딸의 중재로 화해하고 부부가 방송에 출연했는데 현재 갑은 남편의 정년퇴직을 기념하기 위해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고 막내딸은 소방 공무원 채용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고 응원을 기다리는 막내딸의 면접일과 해외여행 기간이 겹쳐 고민하고 있다. 그럼 이건 역할 갈등이야? 이건 맞아요. 왜냐면 아빠로서 딸의 면접일에 방문해달라는 기대를 받을 수 있지. 응원을 기대한대잖아. 기대. 그 다음에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기념 중이지. 이건 누구로서의 역할이야? 남편. 그럼 남편으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와이프랑 해외여행을 갈지 아빠로서 막내딸을 응원하러 갈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역할의 충돌이어서 역할 갈등이 맞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기역과 미음은 귀속주의냐? 자, 남편은 태어날 때부터 와이프를 달고 태어나? 아니죠. 귀속주의 아니에요. 미음. 막내딸은 내가 그냥 막내딸로 태어난 건 내 역할 뭐 의지나 뭐 노력이 없잖아. 미음은 맞습니다. 자, 니은은 표창은 요거는 봐봐. 큰 화재를 진압한 공로가 인정된 거지. 그럼 이건 누구의 역할이야? 누구의 역할 행동이야? 소방관. 소방관의 역할 행동이에요. 그래서 소방관으로서 역할 행동인데 기역은 남편이죠. 남편은 큰 화재를 진압하라는 기대를 받을 수 있어? 아니잖아. 소방관으로서의 역할 행동입니다. 3번 디귿은 뭐야? 디귿 어딨어? 방송사는 2차적 사회기관 맞죠?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4번 비읍은 소방공무원 채용은 예기사여야? 채용은 그냥 누구를 뽑는 거잖아. 뭐 소방공무원 학원 이런 거면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돼요. 시옷은 이 고민은 릴과 달리 얘와 달리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답은 5번. 맞았어 이거? 이 역할 갈등도 답을 어떻게 맞아? 27번. 자, 이 단어는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이랑 연관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이 좀 섞여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9강에서 제가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갑은 땡땡대학교.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자, 땡땡대학교는 비공식적 사회기관. 대학은 교육 목적으로 설립된 거죠. 니은은 뭐야? 호텔은 비공식적 사회기관 맞아요. 이게 맞는 게 아니라 얘만 맞아요. 2번 디귿과 달리 미음은 디귿은 지금 요리사 협회고 미음은 세모세모 클럽인데 얘는 둘 다 자결입니다. 맞아요. 아니, 이게 맞는 게 아니라 달리가 좀 틀렸죠. 3번 리을은 상류층은 갑의 외집단이다. 요거 틀렸는데 아씨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 집단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돼. 뭐뭐뭐야? 다수의. 다수가 아니라 2인 이상. 또 지속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그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 응. 근데 일단 이 상류층이라는 게 상류층 사람들끼리 공동체 의식이 있나? 이게 좀 이제 중요해.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상류층이라고 칠게요. 저는 상류층이에요. 나는 상류층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은택이가 사는 아파트에 은택이 몇 층 사니? 18층에 사는 어떤 아저씨도 상류층이에요. 나랑 이 사람이랑 공동체 의식이 있어? 없어요. 응? 그래서 상류층, 빈곤층 이런 거는 사회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 집단이야 내 집단이야 따질 수가 없어.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또 이제 대성마이막의 모 강사는 집단위로 가르쳐. 큰일 나요. 집단이 아니야. 그러면은 임정원 나 선생님이 나랑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 어? 저 사모님 원여자 경제인이랑 나는 같은 상류층이야. 아, 우린 친구야.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사회집단이 아니에요. 어? 근데 이런 거는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너 전경련이라고 들어봤어? 전국 경제인 연합이거든. 그 여기 경제인이 사모님 원여자 경제인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몇 대 기업, 뭐 총수 이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야. 이 사람들끼리는 우리는 같은 연합에 속해 있는 재별 기업의 총수다. 공동체 의식 있죠? 지속적으로 만나죠. 2인 이상이죠. 이런 거는 사회 집단인데 상류층, 뭐 하류층, 뭐 빈곤층, 뭐 중산층 이런 거는 사회 집단이 될 수가 없다. 자, 비읍은 갑의 역할 갈등이냐. 자, 비읍 볼게요. 세모세모 클럽 회원들이 많이 거주한 지역으로 이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대요. 서로 다른 두 역할이 나타났어? 역할 갈등 아니죠? 5번. 갑은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냐? 답은 일단 5번인데, 이거는 사실 다음 단에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자, 갑은 지금 소속 집단이 어디냐? 응? 최고 호텔의 수석 요리사니까, 이거는 갑의 이제 소속 집단이고, 요리사협회 임원이니까, 이거 소속 집단이죠. 근데, 사교 클럽, 요 세모세모 클럽이, 이제 준거 집단이에요. 응? 자신이 원하는 세모세모 클럽, 이렇게 돼 있잖아. 어? 그래서 지금 이 클럽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사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얘가 일단 준거 집단인데 얘는 이 클럽에 소속되어 있어? 그래서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다음 5번이고요. 이거 이제 다음 단원에서 나오면 더 좋았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를 그냥 다음 단원 설명까지 하고 풀까? 35번은 제가 풀게요. 제가 PPT를 좀 수정하고 이따가 다시 풀겠습니다. 자, 35번 보시면은 자, 급진적 이상주의자. 자, 기억은 급진적 이상주의자 아버지. 아버지의 성취지냐? 말 들려? 왜 아니야? 지위가 지위가 아니에요. 아까 어딨어? 어? 이 이상주의자는 지위가 아니라 그랬죠? 아버지 영향으로 사회개혁에 관심이 컸던 갑은 응, 경제적 이유로 소설가의 꿈을 접고 회사원이 됐대요. 일단 얘는 회사원이라는 지위를 획득했고요.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금품과 향응을 매번 거절한 그는 혼자만 깨끗한 척한다며 빈정되는 동료와 갈등을 빚는다. 이게 역할 갈등이야? 아니요. 아니죠. 그는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심춘문예를 통해 소설가로 등단한다. 얘도 갑이 획득한 지위 맞지? 리을 봐봐. 리을. 소설가로 등단하는 게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위한 얘기사야야? 아니요. 시나리오 작가 조윤출 거쳐 늦은 나이에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다. 영화 감독도 갑의 달성한 성취시입니다. 분단의 아픔, 도시와 산업화의 그늘, 소시민의 삶을 다룬 작품들. 자, 비유가 어딨어? 갑의 역할 행동 따른 보상이야 이게? 작품들을 만든 건 그냥 역할 행동이에요. 디귿은 역할 갈등이 아니죠. 니은은 회사원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이다. 회사원으로서 뇌물 받지 말라는 기대를 받을 수 있잖아. 그거를 충실히 수행한 건 역할 행동 맞죠? 답은 2번. 응, 어렵게 나왔어요. 자, 38번. 자, 어렵게 공부하게 된 갑은 악성 민원인과 낮은 보수 때문에 이직할지 직장 생활할지 고민했대요. 자, 요거 역할 갈등이 아니야? 아니요.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역할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취미생활을 담은 갑의 개인 방송 채널이 유명해지자 지자체 홍보팀으로 발령받았고요. 갑은 더 나은 방송 제작을 위해 편집 방법을 새롭게 공부하고 있대요. 자, 리을은 뭐야? 예. 얘는 제사회화죠. 제사회화가 아까 뭐였어? 변화되는 거에 적응하기. 그래,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 방송 채널이 유명해지기 전과 유명해진 후는 갑이 처한 환경이 달라진 거야, 안 달라진 거야? 달라졌지. 그래서 나는 앞으로 더 고품질의 영상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배우고 있잖아. 이게 제사회화예요. 자, 갑의 배우자인 한식 요리사 을은 전통 음식의 보존과 현대화가 중요하다는, 자, 신념이야, 신념. 신념은 생각이지, 생각. 미음 봐봐. 역할 행동이냐. 자, 역할 행동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봐봐. 근데 여기 나오니? 역할 행동은 뭐야? 실제 행동. 행동 방식, 행동 방식. 내가 실제로 뭔가를 해야지 그게 역할 행동이야. 근데 이건 그냥 생각만 한 거잖아, 생각. 그래서 내가 활동을 했어, 안 했어? 행동 아니에요. 그냥 생각한 거는 어떤 구체적 행동 방식이 나와 있지 않아. 아무튼 그렇고요. 자, 기억이 아니라. 1년 전부터 전통 음식을 알리는 방송에서 고정 출연자로 활동하고 있어 매주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한 준비로 바쁘다. 자, 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한 준비는 뭐로써 준비하는 거야? 1번 한식 요리사로서, 2번 고정 출연자로서. 출연자. 출연자로서죠. 갑이 육아에 지쳐 방송 출연을 반대하자 을은 방송을 계속해야 할지 육아에 전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대요. 이거 역할 갈등이 아니야? 맞아요. 맞죠? 내가 와이프로서 남편이 육아해달라고 기대하는데 그럼 육아해야 될지 고정 출연자로서 방송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과 달리 시옷은 역할 갈등이다. 답은 4번이고요. 1번 기억은 성취지휘자. 자, 악성 민원인은 지위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이제 별명의 일종인데 이게 지위가 되려면 그 특정 지위에 거는 기대인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악성 민원인으로서의 역할이라는 표현이 일단 말이 안 돼요. 악성 민원한테 뭘 기대해? 악한 거? 그런 걸 누가 기대해? 그런 걸 일단 기대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내 지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좀 좋은 팁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를 소개할 때 저는 사회문화 강사입니다. 이런 거는 좀 말이 돼요. 저는 뭐 학생입니다. 말이 돼요. 근데 저는 악성 민원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지위가 아니에요. 지위 아니에요. 우리 1타랑 2타를 제가 한 번에 이제 처리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지위라고 할 수가 있어? 디귿은 공무원으로서의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어디였어? 발령 받았잖아. 이게 보상이 되려면 첫 번째, 갑이 발령받기를 원하고 있었어야 돼. 나 좀 발령해줬으면 좋겠다. 나 홍보팀 가고 싶은데? 이랬는데, 실제로 역할 행동이 역할에 부합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보내줬거나, 두 번째는, 뭐, 확실한 보상이어야 돼요. 말 그대로 보상이어야 돼. 뭐, 돈을 많이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승진이라던가. 응? 그런 거 있어? 그냥 뭐, 어디, 뭐 저기 법무팀에서 홍보팀으로 그냥 옮긴 거잖아.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보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 다 틀렸어요. 자, 리을은 제사야인데, 자, 비읍 어딨어? 비읍.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한 준비는 예기사회 아니야. 자, 예기사회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하기 이전에 내가 소속될 예정이거나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집단에서 요구하는 거를 미리 습득하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고정 출연자로서 이걸 하는 거잖아. 얘는 이미 고정 출연자예요. 예기사회 아니에요.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문제 안에 정말 많은 배울 점이 있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볼게요. 자,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여기 정말 중요한 개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8강, 9강은 좀 모든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 좀 나와요. 저랑은 9강에서 9강이랑 그 다음에 아까 안 푼 문제, 두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